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제가 지금 작업실에서 녹화를 하다가 밖으로 피난 나왔습니다. 위층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녹화를 하다 중단하고 부득이하게 밖에 나와서 차 안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죠. 12월 23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정 교수 선고를 앞두고 동양대 장경욱 교수가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졌습니다. 검찰의 몰수형 구형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장경욱 교수의 의문에 더해서 제가 확인한 사실을 얹어서 제 생각과 함께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것은 11월 5일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징역 7년,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구형을 했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몰수형도 함께 구형을 했습니다. 몰수의 대상물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2대, 이거를 몰수해달라는 겁니다. 이 PC로 표창장을 위조하고 허위 경력을 작성하고 했기 때문에 몰수해야 한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는데요. 이 주장이 지금까지의 검찰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우선은 몰수 대상물이 되려면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당연히 해당 혐의가 유죄여야 하고요. 그 밖에도 이 몰수 대상물이 범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인이라는 것은 피고인뿐만이 아니고 공범, 교사범, 방조범 모두 포괄하는 말입니다. 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소유다, 정경심 교수의 소유기 때문에 몰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주장이 검찰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유는, 검찰은 지금까지 이 해당 PC가 동양대 소유라고 했습니다. 동양대 학교 소유이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 2명한테 동의를 받아서 임의 제출을 받았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은 이 PC는 정경심 교수의 소유였고 임의 제출 당시부터 검찰이 정 교수 소유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에게 임의 제출과 관련한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파일을 PC를 가져가서 포렌식을 하는데 참여권도 보장을 안 했고, 이후에 전자정보 상세 목록조차도 교부하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임의 제출 받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를 해서 포렌식을 하고 그 이후에 피압수자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는 모든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었고, 검찰은 거꾸로 아니다, 학교 소유였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 동의를 받아서 제출받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해왔거든요. 상충되죠. 몰수를 하려면 피고인이어야 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몰수 청구를 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검찰의 주장은 전혀 달랐다.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 몰수형이 김경록 씨 사건에서도 몰수형 구형과 선고가 있었습니다. 김경록 씨는 아시는 것처럼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죠. 증거 은닉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 선고를 받았는데, 검찰이 구형 의견서를 통해서 몰수형을 함께 선고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 몰수 대상물은 정경심 교수의 자택에서 분리해서 반출했던 하드디스크 3개, 이것은 몰수형을 구형을 하면서 연구실 PC,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에서 사용 중이던 PC, 그것도 나중에 임의 제출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PC에 대해서는 몰수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다. 왜? 피고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PC는 동양대에서 지급한 학교 소유물이기 때문에 몰수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둘의 차이는 뭐예요? 동양대 연구실 PC는 학교 소유였기 때문에 몰수형을 구형하지 않고, 강사휴게실 PC는 정경심 교수 소유이기 때문에 몰수형을 구형한다, 이렇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검찰의 주장과는 다르죠. 검찰은 지금까지 임의 제출 받는 과정에서 학교 소유이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임의 제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인정을 한다. 처음에는 학교 소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경심 교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게,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전 단계로 가보자고요. 과연 임의 제출 받을 당시에 정경심 교수의 소유라는 것을 몰랐을까?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법정 증언만 하더라도요, 이 임의 제출 받은 당사자, 임의 제출한 당사자가 2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1명, 전 행정지원처장 정모 씨인데, 이 정모 씨는 전폭적으로 검찰에 협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김조교의 한테도
검찰에 협조해라, 제출해달라는 거 제출해라, 전폭적으로 협조를 했던 사람임을 전제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정모 씨도 지난 3월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 PC가 학교 비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조교 김모 씨 증언 중에도요, 이 정모 씨가 정 처장이 당시의 임의 제출 과정에서 그 PC는 개인 PC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학교는 삼성 PC를 쓰는데 이 PC는 아수스 PC여서 개인 소유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더더군다나 그 PC에는 자산 코드도 없고 뭐 자산 비품 관리 스티커도 붙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딱 보면은 학교 PC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PC를 부팅을 하면서 폴더가 딱 확인이 됐는데 그때 검찰 관계자가 조국 폴더다, 빨리 검사님 모셔와,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조국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는 상세 폴더로 형법, 민법 이런 상세 폴더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만 보더라도 당연히 정경심 교수라는 소유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김조교도 처음엔 몰랐다가 교수님이 두고 간 거라고 했는데 뭐 퇴직한 교수님 거라고 들었는데 뭐 이렇게 헷갈려 하다가 이 폴더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검찰이 하는 것을 딱 듣고 그러면은 정경심 교수님 건가 보다, 이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검찰은 정 교수한테 연락을 하거나 동의를 받거나 이런 절차 전혀 없이 학교 관계자 2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그나마 그 진술서를 쓰는 과정에 이 김조교한테 불러주는 대로 써라 라고 해서 적법하게 임의 제출 받았다라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자, 이 임의 제출 받을 때 이미 검찰은 학교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은 최소한 분명히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정모 씨, 정 처장도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개인 PC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검찰이 이 공판 이전에 이 PC가 정경심 교수 소유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과정은 2단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의 제출을 받는 과정에서 조국 폴더가 발견이 됐고 이 임의 제출을 한 정 처장이나 김조교가 이거 개인 소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국 폴더가 나와서 당연히 정경심 교수의 소유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PC를 검찰이 가져갑니다. 검찰에. 그래서 포렌식을 하죠. 포렌식을 하면 거기에 정경심 교수가 작성한 정경심 교수 또는 가족과 관련된 파일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그 단계는 최소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심의 여지 없이 이거는 정경심 교수 거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 비품도 아니고 개인 소유권인데 정경심 교수 가족 관련된 파일들이 나왔어. 그럼 당연히 정경심 교수 거죠.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정경심 교수 또는 그 변호인에게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교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정경심 교수의 소유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은 학교 소유라고 알았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학교 관계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이런 주장을 펴왔습니다. 지금의 주장과 굉장히 모순되죠. 상반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김경록 사건의 연구실 PC, 정경심 교수 연구실에서 사용하던 PC입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사건의 강사휴게실 PC, 이거는 정 교수 개인 소유예요. 김경록 사건의 연구실 PC는 학교 소유이기 때문에 몰수를 하지 않고 정경심 교수 사건의 강사휴게실 PC는 정 교수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몰수를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건데 지금까지 검찰이 주장해온 학교 소유다라는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임의 제출 당시에는 소유자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다, 이제는 알았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임의 제출 당시부터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절차 안 지키고 가져간 다음에 나중에 아이고 이제 알았네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검찰이 의도적으로 알면서 일부러 가져갔다, 이게 아니고 뭐 지금 검찰은 혹시 물어보면 그렇게 답을 하겠죠. 그땐 몰랐어, 오해였어, 우리 실수였어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검찰이 오해한 것을 왜 피고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왜 피고인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아야 되는 겁니까? 세간에는 검찰이 그 PC에 뭔가 파일을 심어놓은 거 아니야?
뭔가 조작한 거 아니야? 손댄 거 같은데? 이거 뭔가 공작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심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를 떠나서 그런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의 제출을 받든 압수수색을 하든 그 과정에 뭔가 증거를 압수하는 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지키라고 까다롭게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고 아유 우리가 몰랐네 이러면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인정이 돼서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그 의심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 지키지 않다가 이제 와서 그거는 정 교수 소유니까 몰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가능한 거냐? 둘 중에 하나는 철회해야죠. 몰수 청구를 철회하든지 아니면 그 PC 소유가 학교 소유였다는 주장을 철회하든지. 학교 소유였다는 주장을 철회하면 위법 수집 증거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겠죠. 검찰은 스스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 임의제출 받은 PC가 임의제출 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에 사용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압수가 된 것인지 재판부는 판단을 해줘야 된다. 더더구나 지금은 검찰이 몰수형을 구형함으로써 이 PC가 정경심 교수의 PC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에게 묻고 싶어요. 한 3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정말로 임의 제출 받을 당시에 또는 포렌식한 직후에 이 PC가 정경심 교수의 PC라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두 번째, 몰수 청구를 했다는 것은 정경심 교수의 소유라는 것을 이제는 적어도 안다는 얘긴데, 인정한다는 얘긴데 정경심 교수의 PC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이 PC를 확보할 때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갔습니다. 동양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동양대에 가서 강사휴게실 문 열어달라고 했고, 강사휴게실에는 정상적으로 모니터와 키보드가 세팅이 돼 있는 정상적인 PC가 하나 책상에 있었어요. 근데 그 PC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부팅조차 해보지 않고 돌아 나오다가 문 뒤에 먼지 수북하게 쌓인 이 PC 본체 2대를 두고 이거 부팅해보자. 저거 확인해봐야겠다. 이러고 그 PC를 부팅을 했습니다. 그 PC에는 모니터도 없었고 키보드도 없었고 몇 년을 방치했는지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PC가 확인하고 싶었다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PC는 등한시하고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PC에만 관심을 보인 이유가 뭡니까? 혹시 그 전에 무슨 사전 정보를 누구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이 3가지에 대해서 검찰이 답을 할 리가 없지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